안녕하세요. 미인본가 2000년 박지한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땅콩볼과 이게 하도 이 땅콩볼들이 아프다고 딱딱하던 게 아프다 그래서 갔더니만 이렇게 소프트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소프트한 거는 확 찌그러지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우두둑거리 처음에는 너무 아파하는 분들은 이게 소프트한 땅콩볼이 있거든요. 그거를 천장관절 우리가 삼목이 있고 삼목 이거 하고 삼목과 5대 관절이 있거든요. 그러면 삼목은 뭐냐? 손목, 발목, 목이잖아요. 장사도 목이 좋아야 장사가 잘 된다고 하듯이 우리가 인체에서 세 가지의 목 관리가 잘 되면 건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5대 관절은 어디예요? 어깨 관절, 주관절, 팔꿈치, 어깨 관절, 그 다음에 고관절, 무릎 관절, 또 하나 관절 제일 중요한 게 천장 관절이에요. 그게 엉치뼈, 자골에 그 총골 있잖아요. 총골하고 엉치뼈하고 그 관절, 그게 이음새가 그게 천장 관절인데 천장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출산할 때도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골반이 안 열리니까 자궁이 안 열리니까 제왕절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왕절개를 하게 되면 천장 관절이 완전히 잠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세 번 했냐, 세 번 하신 분 봤거든요. 아이를 셋을 낳는데 세 번 다 제왕절개를 한 거예요. 자연분만을 못하고. 그럼 그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몸이 망가지셔가지고 잘 걷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운동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도 안 됐었어요. 그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한 2, 3년 전에 수원대에서 카이로프라틱 그 최고 지도자 과정을 공부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카이로프라틱은 엑스레이 각자 자기의 엑스레이 뼈의 구조를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우리가 그 뼈를 이렇게 그 틈새 관절의 틈새가 얼마큼 있고 뼈의 높이가 이렇게 엑스레이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을 들을 때 제 뼈를 이렇게 엑스레이를 이제 가지고 가서 수업에 할 때 그때 그 교수님이 박지한이 너는 자연분만 안 돼. 천장관절이 붙어 있다는 얘기를 그때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출산을 했다면 아이를 안 낳았잖아요. 그래서 출산을 했다면 아마 제왕절개를 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천장관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에 같은 데 올라가거나 이렇게 걸을 때 너무 다리가 아파요. 종아리가 끊어질 것 같아. 끊어질 것 같으면서 숨이 차거든요. 조금만 오르막만 나오면 평지는 얼마든지 걸어요. 근데 오르막 약간의 비슷한 경사가 있는 오르막만 나오면 숨이 차면서 다리가 끊어질 것 같아갖고 속도가 완전히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러고서는 평지는 얼마든지 걸어요. 그게 이제 천장 관절의 문제죠. 그런데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이 천장 관절 그 복부 관리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제 자가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거를 하루에 한 100번, 200번 이렇게 며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또 거기 이게 땅콩볼을 놓고 이거를 하니까 거기에서 천장관절이 비벼질 때 우두둑 오도독 오돌뼈처럼 그런 소리가 재밌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여러 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어제 제가 5시에 예약이 한 건밖에 없어서 오전에 집 근처에 가연사를 한 4시간 탄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정말 그걸 느꼈어요.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 숨도 안 차. 정말 빨리 갔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웬일이야 그동안에 한 4, 5개월 정도 산에를 전혀 가지 않았는데 안 그러면 그렇게 4, 5개월 동안 산에를 못 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게 오르막만 나오면 제가 숨이 차고 어그적 걷지를 잘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는데 이거는 전혀 발에 무리가 없이 종아리에 무리가 없이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고 이 천장관절의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어제 또 느꼈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천장관절에
자, 이 모델분 여기 천장관절에 넣어놓고 자, 한번 소프트한 걸로 한번 해보세요. 이분도 지금 몸에 문제가 많잖아요. 오십견도 있고. 그래서 잠시만요. 자, 바지가 너무 짧아가지고 반바지로 교체하라고 잠깐 영상을 정지했는데 한번 소프트한 걸로 한번 해보실래요? 이때 본인이 이쪽 팔을 놓고 하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엉덩이에 이 볼을 잡으세요. 이렇게 손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살짝 그렇게 잡고 하면 힘이 더, 다리를 교차해서 이때 자, 우리가 이때 요방형근, 우리가 요방형근이 있잖아요. 요방형근이 12번. 자, 다리 펴시고 여기가 배꼽이죠. 여기가 배꼽이잖아요. 배꼽이 요추 4번이거든요. 요추 4번. 그 밑에가 요추 5번일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는 여기가 청골, 미골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게 이제 뒤쪽에 있는 상황을 앞에서 봤을 때, 그러면 12번 늑골, 그러니까는 12번 흉추에서 이렇게 대각선 사선으로 붙어 있는 장골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골에 이렇게 사선으로 붙어 있는 게 요방형근이잖아. 그 다음에 그 뒤쪽에서, 앞쪽에서 보면은 그 위에 이렇게 사선으로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극돌기에 하나씩 붙어 있으니까 몇 겹이에요. 우리가 12번, 1번, 2번 이렇게 요추가 5개잖아. 그러면은 6겹으로 돼 있겠죠. 12번 극돌기 말고 횡돌기에 이렇게 넓게 하나가 붙고, 그 다음에 요추 1번에 하나가 붙고, 그래서 요방형근을 이렇게 우리가 옆에서 뒤에서 이렇게 만져보면 밑으로 갈수록에 두꺼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장골릉까지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잡아보면, 그런데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요방형근이 딱딱해져 있겠죠. 근데 이때 다리를 올리고, 자, 청골에, 천장관절에 놓여 있는 거예요. 땅콩볼이. 천장관절에 놓여 있는 땅콩볼을 들고 엉덩이를 이렇게 가슴팍까지 무릎을 이렇게 들면 어때요? 요방형근이 늘어나죠. 이완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허벅지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내리면 요방형근이 수축이 되고, 뭐가 여기 장요근이 늘어나잖아. 이렇게 다리를 접었을 때는 장요근이 수축이 되죠. 장요근은 뭐예요? 12번 흉추에서, 그래서 세 가지, 장요근도 세 종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육결이. 그래서 12번 대요근은 이렇게 길게 12번 흉추에서 붙어서 무릎 외측으로 이렇게 길게 있는 게 대요근이고, 장요근은 이렇게 해서 우리 고관절 외측, 그러니까 안쪽에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서해부를 약간 지나서, 서해인대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소요근, 대부분이 소요근에 문제가 많거든요. 제일 심층이잖아요. 소요근은 어디에 붙느냐면 치골에 붙어요. 아니, 서해인대.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부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가운데 부분 보면은 이렇게 맥이 뛰는 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뚝뚝 맥이 뛰잖아. 맥이 뛰는 요 절반,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요방형근도 마찬가지로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계속 넓혀가면서 이렇게 횡돌기에 하나씩 다 붙는 거거든요. 요추에. 그 두 가지의 문제로 허리 통증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천장관절에다가 그걸 놓고, 땅콩볼을 놓고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자, 이럴 때는 어때요? 요방형근이 늘어나고 지금 장요근은 수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리를 벌려야 돼. 왜 그러냐면 여기 소요근에 문제들이 다 있다고 했잖아.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소요근까지 수축과 이완을 계속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그거를 복압을 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리를 벌리고 허벅지가 땅에 닿을 정도까지 안 닿잖아. 이게 원래 닿아야 돼요. 이분도 지금 장요근이 단축되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돼요. 여기 바닥에 안 닿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수축과 이완을 계속 하는 거죠. 자, 해보세요. 다시.
자, 50번만 계속 해보세요. 이제 부연 설명을 저는 할 거니까 이렇게 계속 하는 동안에 어때요? 울도독 소리가 나나요? 안 나요? 아직 잘 부드러워서. 그러면 이게 좀 원래는 이 소프트한 거는 사실은 이 딱딱한 게 좋아요. 소프트한 거는 다들 막 그 꼬리뼈가 아프니까 그 청골이랑 그 천장 관절 자리가 유착이 심한 분들일수록 딱딱하니까 아프니까는 제가 이제 소프트한 거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근데 저는 이걸로도 100번까지도 하거든요. 좀 아파도 참아야지. 한두 번만 참으면 그게 금방 부드러워지면서 할 수 있어요. 자,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땅콩볼을 이제 계속 하시는데, 땅콩볼을 가지고 하실 때, 이제 제일 미골 쪽에 그 항문 안쪽으로 이렇게 미골이 다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미골 쪽에다 이거를 올라가면서 장골 름까지 올리면 돼요. 이렇게 미골 쪽에다가 놓기도 하고 점점 올려서 장골 름 가까이까지 올리면 거기까지 가면은 요방형근까지 다 이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할 때, 이 자세를 취할 때. 자, 그리고 이제 이걸 계속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다리를 쫙 벌리고 서해부를 이렇게 허벅지가 땅에 닿게. 지금 들려요? 아직 안 들려요? 네, 아직 안 들려요. 집에서 안 했지? 아, 했죠. 제대로 안 했어. 근데 저는 워낙에 이게 요령이 없는 건지 지금 걔가 움직이지 않고 딱 그 자리에만 있거든요. 아, 그 자리에 있어도 그게 풀려야 돼. 그게 풀려야 땅콩볼이 왔다 갔다 움직임에 있어. 지금 여유가 없고 눌려있는 상태니까 그런 거지. 그때보다 훨씬 만져보면 부드러워지긴 했거든요. 자, 올려볼게요. 아니, 뭘 부드러워져. 골막이 그냥 뼈처럼 굳어있는데. 이거를 진짜 죽기 살기로 해야지. 그래야지 빨리 개선할 수 있잖아. 오십견이랑 이런 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천장 관절이 굳어지는 원인이 뭐냐면 앉아서 있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청골을 깔고 앉아 있잖아. 계속 자식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 특히나 수험생 아이들 있잖아요. 수험생 아이들도 다 천장 관절. 그래서 점점 이게 자연분만을 못하고 대부분이 이게 제왕절개를 해서 출산을 하는 사례가 더 계속 빈번하게 수요가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수험생들을 있는 자녀분이 있는 이거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꼭 이거 시키셔야 돼요. 계속 앉아서, 특히나 또 앉아 있어서 천장 관절이 더 망가지기 시작하면은요, 이 다리를 내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게 힘들어서 의자 위에서 다리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양반 다리를 하고 공부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으니까 그게 다리를 내리는 게 힘들어요. 천장 관절이 완전히 굳어져 버리면, 망가지면. 그래서 다리를 내리기 힘드니까 자꾸 그 의자 위에서 다리를 올려가지고 양반 다리를 하거나, 그 다음에 무릎을 방바닥 같은 데 앉을 때 그냥 이렇게 앉기가, 양반 다리를 하고 잘 안 되면 차라리 무릎을 꿇고 앉는 게 편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 천장관절의 운동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 운동을 함으로써 뭐냐, 천장관절이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폭을 크게 걸어야 되거든요. 걷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천장관절을 마사지로 천장관절의 관절은 아주 질긴, 우리 관절의 어떤 인대 중에서도 아주 질긴, 뼈처럼 질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마사지로 쉽게 고쳐지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이 잘 이완이 안 되는 부위니까 저희가 이렇게 운동을 시켜서 천장 관절을 유연하게 만들고 그 다음이 이행이 돼야지만이 되니까 그러는 건데, 지금 그 천장 관절을 잘 유지하는 방법은 보폭을 크게 해서 많이 걸어야지만이 천장 관절이 망가지지 않는 건데, 요즘 현대인들 어때요? 이 보폭 크게 안 걷잖아요. 종종 걷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종종조차도 안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장 관절에 문제가 오면 고관절까지 영향이 가서 이게 이 걸을 때 종아리만 사용해서 걷게 되지 이 허벅지라든지 이런 근력을 전혀 근육을 사용하지 않고 걷기 때문에 그렇게 잘 오르막만 살짝만 나오면 그런 현상이 못 올라가고 숨이 차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동작은 뭐냐, 우리가 보폭을 크게 걷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요거를 100번을 하면 내가 100보를 걷는 거예요. 이게 200보 하면은 200보를 이렇게 보폭을 크게 해서 걷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워서 편안하게 더 많은, 이렇게 그렇다고 걸을 때 다리를 쫙쫙 찢어가면서 걷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동작을 하면 그렇게 열심히 걷는 거랑 똑같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이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를 하루에 100번이고 200번이고, 본인이 방광염이 있다, 좀 자주 방광염을 앓게 된다 그러면 이거 하셔야 되고, 허리 통증이 있다 이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가 빵빵하게 복압이 차 있다 그러면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장요근이 단축이 되면 여기 복직근, 그 다음에 외복사근, 내복사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에. 그러면 배가 유난히 이렇게, 아까 요 모델분 같은 경우도 살이 없는데도 이렇게 밑으로 처져 있거든요. 살이 없는데도 배가 이렇게 처져 있는 이유는 이렇게 만졌을 때 그렇게 물렁물렁한 배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처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장요근이 단축되면 어때요? 이 복직근들은 느슨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처지는 거야. 배를 잡아주는 근육이 느슨해져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러고 나서 또 이게 장요근이 단축이 되고 요방형근도 단축이 되고, 배는 이렇게 앞으로 볼록 나오고, 그러면은 좌골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오리궁뎅이처럼 위로 올라가고 치골은 내려가고 이렇게 되겠죠. 연상을 해보면.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 오다리나 X다리를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다리, X다리를 우리가 교정할 때도 꼭 필요한 관리 중에 하나고요. 자, 요렇게 계속 하다 보면 좀 빨리 하셔도 돼요. 천천히 안 하고 빨리 좀 해봐. 이렇게 하고 언제 하고 100번을 하겠어. 그냥 좀 빨리 좀 해. 이렇게 방앗간 돌리듯이 이렇게 그래야 우두둑 하지. 자, 그래서 이게 우두둑이 안 했나? 빨리 하니까 소리 나요, 안 나요? 조금 나. 조금씩 나? 그래, 더 빨리 해. 소리 더 많이 나게. 조금 움직이는 게 이게 볼이 움직여지니까. 아, 너무 늦게 했구나. 자, 이렇게. 언제 이렇게 다리 찍찍 찢어가지고 저기까지 갔다 올 거야. 이렇게 열심히 빨리빨리 다리를 쭉쭉 찢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여기에 힘을, 내전근에 힘을 빼서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요 허벅지에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이 바닥에 닿으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복압이 빠져요. 이게 봐봐요. 이럴 때 장요근이 늘어나야 되는데 안 늘어나고 있잖아. 이렇게 허벅지가 바닥에서 떠 있으면 장요근이 쭉 안 늘어나 준다고. 요 장요근이 안 늘어나 주고 있는 거니까 이게 늘린다는, 여기 있는 내가 문제가 있는 근육을 늘린다는 개념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 줘야지. 자, 다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뭘 설명을 드려야 되냐, 대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가관리 하실 때는, 자, 이렇게 놓고 충분히 다 이렇게 했다 그러고서는, 만약에 본인이 100번 200번 했더니 이렇게 무릎을 세워보세요. 내리고, 그렇게 바닥에 할 때 정확하게 이 허벅지가 바닥에 닿아서 장요근이 쭉쭉 늘어나주면, 이렇게 했을 때 복압이 다 빠져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만져지거든요. 그러면 먼저 뭐를 해야 되느냐, 장요근 마사지를 본인이 셀프로 해야 돼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피하 지방이잖아, 뱃살 지방이잖아. 그거를 요 밑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등 쪽으로 손을 넣어서 이렇게 잡히는 게 요방형근이거든요. 요 요방형근들이 다 굳어 있어요. 자, 이거는 충분히 본인이 살살살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샵에서도 요 동작을 시킨 다음에 요방형근은 엎드려 가지고 우리가 풀기가 잘 긴장도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요방형근을 쭉쭉 잡아 가지고 한 번씩 비벼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쪽도 잡아보고 저쪽도 잡아봤을 때 어느 쪽 한쪽이 다 짝짝이야. 그래서 골반이 너무 높이가 이쪽이 더 짝짝인가? 더 굳어져 있는 건가? 이쪽이 더 굳어져 있죠. 봐. 선이 두껍잖아. 그래서 장골룸 가까이에 있는 요방형근까지 쭉쭉 손으로 본인이 할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보세요. 제가 잡아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잡으시라고. 그래서 이 요방형근이 풀려야 지금 오른쪽에 어깨에 그 지금 남아있는 미세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늘어날 거라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 이 요방형근하고 요방형근 위에 붙어 있는 광배근이랑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요방형근이 이렇게 지금 요 덜컹거리잖아요. 굵은 선이 세로선이 무슨 전기선 2개 겹쳐놓은 것처럼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요 위에서는 얇잖아. 여기 늑골 갈비뼈 밑에는 얇지. 근데 조금씩 내려갈수록 두꺼워지잖아요. 두꺼워지면서 여기 유착이 있잖아. 요 자리. 맞아요. 요거는 본인이 느낄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데 막 열심히 문제가 없는 데를 이렇게 손가락이 아프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데만 계속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가락이 너무 아프다 이제. 그러면 다시 또 하세요. 다시 교차해가지고 쭉. 자, 아까보다 많이 늘어나지. 거기 요방형근 좀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했더니 보세요. 다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허벅지가 바닥으로 많이 떨어지잖아. 그러고 나서 자, 이제 다시 무릎 세우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만져보면 요방형근은 풀고 다시 몇 번 하고 나서 만져보면 배가 진짜 말랑말랑해져 있고 안에 굳어져 있는 복직근이라든지 유착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잘 만져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행행결장이잖아. 여기가 상행결장과 행행결장과 하행결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요방형근의 유착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만졌을 때 이분이 이쪽에 밑에 쪽에 요방형근이 되게 뭔가 유착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꼭 장이 꼬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할 때 여기가 꼭 뱃속 안에 여기 특히 옆구리 쪽에 담들듯이 막 꽉 무슨 꼬이는 느낌 있잖아요. 담들듯이. 그거는 이 장이 꼬이는 게 아니고요. 요방형근의 유착에 의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요방형근을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본인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위에 보면 여기 이제 배가 부드러워져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행행결장은 제일 천층에 있기 때문에 잘 만져져요. 그래서 이 행행결장을 이렇게 해서 가로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만져주셔야 돼.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이게 행행결장이 좀 풀리면 이 갈비뼈, 늑골 사이까지 이렇게 들어가지거든요. 그러면 여기 외복사근까지 다 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행행결장을 먼저 이렇게 조금 풀어줘야 늑골이 파진다고. 여기 늑골이 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분도 장요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하복부 쪽으로가 장요근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관리가 들어갈 건데, 그런 것도 본인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느껴지죠? 딱딱한 거. 이거를 세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만 이렇게, 이렇게만 해도 자기 몸이니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풀릴 때까지 하면 되잖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배가 편안해지고 숙면을 취해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요거 충분히 하셔가지고 배 한번. 힘들다니까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푸니까 좀 쉬워요. 그런 식으로 여기 방광이 있는 자리에 방광염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여기가 딱딱하거든요.
방광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녁에 소변 자주 가고 막 이렇다 그런 분들은 완전히 돌덩이처럼 딱딱해. 그러면 이거 풀어주셔야 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요거 하시고 배까지 풀고 그러면은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 있으신 분들 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눈을 떴다 그리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지 말고 누워서 또 이거 하셔요. 뭐 시간은 얼마 안 걸리잖아. 그렇게 매일 아침 저녁을 하게 되면 뱃살도 빠지고 내가 어디 유착되어 있는 부위들이 다 전신 관리가 되는 거거든, 이거 하나로. 그리고 이제 이대로, 그리고서는 처음에 이게 보폭을 널찍널찍하게 해서 걷는 운동이라고 했잖아요. 이 운동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해인대나 이런 서해부가 다 잠겨있던 장요근이나 소요근이 많이 굳어있는 분들일수록 요거를 한 50번, 100번밖에 안 했는데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 가릴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많이 걸었을 때. 안 걷던 분이 많이 운동을 하면 갈 때 쓴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자기 몸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여기 뭐가 잘못됐나가 아니에요. 이게 운동을 그만큼 내가 안 했다는 거고, 장요근이나 요방형근이 많이 굳어있는 분들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몸이 심각하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일어나지 말고 내전근을 푸는 거지. 이렇게 다리를 벌리고 다시 쭉 올리세요. 무릎을 펴신 상태에서 무릎 안쪽으로 손을 잡아요.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벌리세요, 본인이.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무릎은 피셔야 돼. 무릎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무릎이 접히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무릎을 잡는 거거든요. 양쪽으로 밀어주세요. 내 손으로 밀어주시죠. 이렇게 쭉 밀어주시는 거야. 그러고 이따가 다시 내려요. 아니, 요대로 내려. 요대로. 그걸 반복하시는 거야, 여러 번. 내가 이제 원하는 본인들이 결정한 개수들이 있으면 그렇게. 그렇게. 내리고. 그렇게 해서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동작은 이렇게 해서 내리시고 한 발씩도 하셔도 돼요. 한 발씩. 아니, 한 발씩 이렇게 교차해서 다리를 교차하셔. 우리가 그런 동작 많이 해봤잖아. 이런 식으로도 하고, 한 발씩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뭐가 운동이 되겠어? 고관절과 중둔근, 대둔근에 영향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둔근, 대둔근, 소둔근까지 다 이완과 수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꼬치에 넣는 것도. 꼬리뼈. 넣는 것도 지금. 자, 그 다음에 발이 무릎 세우시고 편안하게. 그런 다음에 이제 팔이 지금 아프시니까 그러는데, 그런 다음에 본인 이렇게 누워갖고 바로 일어나지 말고 하체를 다 풀었으면 자기 손으로 여기 우리가 흉근, 대흉근 있잖아. 대흉근 다들 굳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손으로 여기 잡아보세요. 그렇게 잡고 이 손은 이렇게 돌리는 거야. 본인이 잡고 유착이 된 거 잡고 돌리시고, 그렇게 해서 이걸 자리 이동을 해가면서 잡아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이 잘 안 펴지지. 오른손이니까 이쪽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쪽 돌려요. 그런 식으로 돌려서 그 흉근을 푸는 거예요. 흉근을 푸시고, 이제 다 풀렸다 그러면 이렇게 팔을 쭉 일자로 펴셔가지고, 여기가 손이 닿거든요. 이분이 이제 오른팔에 지금 오십견이 있는 분이라서 이게 팔이 이쪽까지 안 오는데, 정상적인 분들은 다 이쪽까지 와요. 자, 이쪽에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잡아. 이렇게 되면은 어디를 잡는 거야? 원근, 대원근, 소원근, 이 안에 있는 심층에 굳어있는 요것들을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팔을 쭉 펴서 이렇게 여기서 본인 팔로 이쪽을 잡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풀려요. 그리고 그 애가에 쌓인 것까지 나중에는 이게 다 풀려서 요게 그 부처들 애가에 두툼하게 피하지방이 있는 요거까지 다 만져지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가 후삼각근이잖아. 그러면 후삼각근까지 잡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엘보 있는 자리들 있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본인이 꼬집어서 이렇게 팔을 돌려서 풀어보면 되고, 그러고 나서는 저는 이렇게 손을 깍지 껴가지고 이렇게, 이거 아시잖아. 깍지 켜서 하늘로 보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바꿔서
요렇게. 자, 그러면 이 복부를 풀었기 때문에 복부를 그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이런 원근들까지 앞뒤로 흉근이나 원근들까지 다 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가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폐하 지방이 많은 분들은 이렇게 바로 주열기를 대봐야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요거 먼저 해서 이게 잘 만져졌을 때 그렇게 주열기를 하는 이유는 뭐 이렇게 끝나고 나서 좀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주열기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열기를 해주면 복부만이라도 이렇게 주열기를 대주면 우리 몸은 72시간 만에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러면 내가 열심히 72시간 전에 또 열심히 해서 되돌아가지 않게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열 관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놓고 바로 열 관리가 들어가면 72시간이 아니라 돌아가려고 하는 탄성을 없애버리는 거지. 유지력이 되게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좋아지게끔 만드는 게 이 주열기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리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빨라져가지고 그리고 뭐 설명할 거 없나?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서는 오늘 영상은 이렇게 자가관리 하는 거 충분히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열기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다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분은 제가 복부관리 지난번에 1편, 2편, 3편 다 복부관리 하는 거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